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기후 유목민을 위한 도시인데요. 혹시 영상 보셨나요? 지금 맨 왼쪽 위에 있는 이미지가 영상들의 캡처를 나열한 것인데, 그 영상을 보면 젊은 사람도 나오지만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 더위에 도시에 갈 곳이 없다는 점을 호소를 합니다. 특히 실외에서도 그렇고, 뭐 실내에서도 공항같이 아니면 지하철이나 지하포도 그런 장소들을 찾긴 하지만 마땅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갖게 되는 의문점이 앞으로 기후 변화가 더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어떤 장소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가 먼저 물음표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단 기온이 오르는 건 너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서 이걸 문제로 포착하고 시작을 해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제 의식과 어떤 주제를 선택하기 이전에 살과 돌 읽으면서 그때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이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책의 후반부 거의 마칠 시점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지금 이 시작은 뭐 다문화 도시에라고 나타나면서 시작을 하는데, 세넷이 미국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 문장 전에 세넷이 이야기하는 건 제인 제이콥스가 예전에 그분의 책을 냈을 때 그리니치 빌리지를 관찰한 결과 거기서는 사람들의 혼합과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더라라는 관찰로 책을 써서 발표를 했었는데, 세넷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보니까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할 뿐이지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세넷이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살과 돌이 인류와 그 도시 문명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그 둘의 관계가 시간이 더 지날수록 살과 살 사이의 관계들, 그것들을 돌이 더 유리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공감이 발생할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나는 육체의 고통이 왜 이를 인정하고 그 초월적 기원을 과시하는 장소를 필요로 하는지 이해함으로써 그런 공감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그 뒤에도 고통을 받아들이는 육체와 시민적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재활시설, 아픈 사람들, 정말 적나라하게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처음 첫 크리틱 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재활시설의 그 단어가 너무 고착화된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었고, 기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라는 고통의 기원을 가시하는 장소와 그때 생각했던 재활시설의 관계는,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재활시설과 그 주변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이 됐다면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절뚝거려도 이상하지 않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이미지는 처음 영상에서 조금씩 더 불편하고 힘들어 보여도 이상하지 않은 전반적인 이미지를 떠올렸었고요. 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다이어그램들로 보이는데, 건축물의 컨트롤을 이야기할 때 액티브 컨트롤이랑 패시브 컨트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컴포트 존을 만들기 위해서 액티브 컨트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작고 패시브 컨트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서 패시브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패시브가 난방에서는 많이 이용이 되는데 냉방에서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 걸로 진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음, 패시브 쿨링의 방식이 뭐 평면의 배치나 공기의 흐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정면으로 돌파하는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아, 전 세계에서 가장 범용적이고 누구나 납득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어쩌면 도시에 필요하겠다. 그게 냉각탑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찾아봤었고, 이게 도시화 될 수 있을까 그림들을 그려 나갔었고요. 처음 이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고민은 이 냉각탑이 너무 자기 완결적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치고 도시화되는 방식을 거쳐서 다시 재조합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 저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고민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단면이나 아이스 매트릭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변의 것과 연결되거나 수직적으로 지상 지하를 나눠서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거나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는데요. 네, 이게 또 어떻게 읽혔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더 이야기를 꺼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4번으로 표시된 몇 장의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진행하면서 떠올랐던 사례들이기도 하고, 계속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는 뉴스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들은 프로젝트에서도 다뤘는데 현실에서는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까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이거는 홍콩의 네, HSBC 본사 건물입니다. 이게 이 1층의 주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이 가정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주말이 되면은 이분들이 몸을 이렇게 뉘우고 쉴 데가 없어가지고 시원하면서 있기 좋은 곳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여기에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저의 프로젝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었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 테니 모든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다 여기로 와라. 이것과는 다르게 접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교하게 건축화된 시설로 만들어서 다 여기로 모여들어라 보다는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1층 위에서 나오는 냉방 기류가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서 여기에 모여드는 것처럼 부산물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영역들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후 유목의 장소라고 프로젝트에서는 명명을 했었는데 그런 장소들은 본격적으로 땅을 비워내고 여기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라고 제시하는 것보다는 한강 다리 밑에서 사람들이 돗자리 펴고 쉬는 거나 이 건물 아래에서 쉬는 것처럼 기반 시설의 부산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됐었고 그 중요한 기반 시설이 좀 더 가까운 미래에 더위가 정말 극심해지고 온도는 몇 도는 오르게 될 것이 기정사실화된 미래에는 냉각탑일 것이다라는 가정까지 더해지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사실 냉각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 물길이었습니다. 이 냉각탑이 냉각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급수탑이기도 한 것이었는데 도시 물순환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한번 냉각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흘려보낸다 것이었는데 이게 이 물길이 없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프로젝트 중간에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상징물로 작동하는 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유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의 마지막에도 있던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존재하는 상황이 만드는 의사소통 이걸 보고서 저만의 태도일 수 있는데 지하철 출입구 같은 것이 될 수 있겠다. 이 형태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당위성을 가질 만한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의 일부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 물길이 중요했고요. 이 케이스는 독일에 있는 프라이부르크의 베일레입니다. 베일레는 1200년대부터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자연 발생적으로 처음에 존재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흐르는 물을 주방에서 쓰거나 빨래를 하거나 우리나라의 옛날 하천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했던 것처럼 쓰는 그런 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게 되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회복시켰냐면 일정한 영역들을 다 보행자 전용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부활해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물길이 되었고요. 이것은 네, 세비야에 있는 메트로폴 파라솔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항상 기억하고 있던 큰 지붕이었는데요. 이게 탄생했던 배경은 이 세비야의 강한 폭염을 피해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준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취지와 방향성은 제가 프로젝트에 임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차이점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장소 특정적이고 영역은 훨씬 더 넓고 그런데 이게 이 사회에서 받아들였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음, 저의 경우에는 하나의 유형으로서 제시하는 해결책이어서 도시 곳곳에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쩌면 그래서 더 가격하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블레의 드로잉입니다. 이 살과 돌 책을 보면은 이 드로잉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드로잉을 세넷이 해석하는 건 프랑스 혁명 때 이 혁명이 권력과 결부된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큰 보이들을 만드는 건 혁명의 정신 또는 태도 그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게 뭐 이후에는 꼭 지향해야 되는 바가 아니다라는 걸로 바뀌었지만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이 냉각탑을 항상 보면서 생각했던 건 어떤 도시 조직에든 있으면 분명히 어색해 보이고 가격해 보이는데 가까운 미래에 기온이 오르고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냉각탑 같은 속에는 사람들이 쓰는 영역이 더 작은 그런 어떤 시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 뉴스는 보고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한 그런 소식이었는데 한강물로 건물들을 냉난방을 한다고 합니다. 사례로 나왔던 건 잠실타워인데요. 잠실타워의 지하실에 넓은 면적의 송수관이 있어서 물을 끌어와서 열을 교환해서 열을 품고 있는 물을 다시 방류시켜서 그걸 반복하면서 온도를 식히겠다.
앞선 다이어그램 중에 냉각탑을 거쳐서 순환하는 그 다이어그램을 그린 게 있는데 비현실적이지 않나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런 의심이 사라져서 이 영상을 보고서 댓글을 다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해진 물을 방류하는 게 옳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 중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람을 이용해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수업에서의 의견 교환은 이런 방향으로 있지 않았어서 그 댓글들이 너무 반갑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조치가 완화되고 더위가 심해지니까 이 아파트 단지마다 물놀이장을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물로써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과 물로 정말 극심한 아니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는 상수를 계속 쓰면서 해결을 하고 하나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 성수관 그걸 통해서 보내면서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게 아쉽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도시 조직에 있는 물길이 냉각탑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고 또 떨어져 내리면서 그 영역을 사람들이 다시 쓰게 만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프로젝트에서의 그림들이 나타났었던 거였고요. 8월에 강남역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침수가 많이 나타났었는데 어, 작은 물순환들, 한강변이 아닌 강이나 하천과 멀리 떨어진 곳들이 물순환이 없어서 이런 재해가 나타났을 때 이것에 대비할 버퍼나 예방적인 차원의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인데 음, 물이 항상 흐를 수 있고 흐르면서 모이고 다시 흘러가고 그럴 수 있는 순환이 있는 게 더위가 핵심이긴 하지만 이런 물난리에 대해서 완충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소식이었습니다. 역시 직접 말씀을 해주니까 되게 폭넓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말로 이끌어 가고 싶다 하고는 부분이랑 이미지들이 말하는 거랑 균열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프로젝트가 뭐 말이 안 맞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보였어요.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게 뚜렷한 방향성이 있고, 근데 그게 꼭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만은 아닌 방향성이 저는 계속 의식이 돼가지고 발표 방향성이랑 다를 수도 있지만 이미지들이 주는 느낌이나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감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향하는 바 같은 거에 대한 얘기를 괜찮으면 하고 싶어요.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그 인용하신 리처드 세넷의 문장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고통을 함께 이해함으로써 직접적인 감각적인 요소로서 그런 대상으로서 고통을 통한 그런 공유와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것 중 하나고, 그리고 극심한 기후 피해 같은 것도 얼마든지 그런 측면에서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라이트하게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게 고통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이제 기후가 주는 공통 감각이 항상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만들어내는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공감할 수 있는 지평을 만들어내는 역할? 그런 게 저는 현대 건축에서 되게 많이 없어졌다고 보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 지점에서 그런 이제 기후와 고통 같은 것들이 감각적으로 만들어내는 공감대 같은 거에 저도 관심이 많았어요. 단순히 이제 기후 위기를 그 파국적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기후와 고통에 대한 공감대를 주제로 선택한 것 자체가 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좋았고요. 그 지점에서부터 세부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지 두 번째 쓴 것도 그렇지만 당장 이렇게 저희가 매일 접하는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공감은 하더라도 그게 피부로 다가오는 어떤 고통이나 피해나 아니면 반응의 정도는 말 그대로 사람마다 달라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 프로젝트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를 선정하셨다고 미리 올려주신 자료나 설명에서 봤거든요. 예를 들어 자료를 봤을 때 초등학교라는 시설과의 접점도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노약자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선택한 범위를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등학교를 선택하게 됐던 배경이 단순 명쾌합니다. 4번 숫자 위에 적혀 있는 그림이 그게 잘 나타나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가 단순하게는 일정 거리마다 모든 곳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서의 유목의 장소라면 그게 초등학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를 주의 있게 봤는데 사실 초등학교보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운동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운동장이 제도에 따라서 형성되는 그 영역을 하나씩은 맡아야 되니까 일정 거리마다 위치하는데 저는 운동장이 조직을 크게 차지하면서 이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운동장은 어떻게든 보호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일부러라도 계속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내렸던 결론은 운동장이 이렇게 크게 공지로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초등학교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가 아이의 수가 줄고 항상 머무는 인원이 줄게 되면서 그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나타났던 게 평생학습자,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시설에서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서 그럼 이게 일단 바뀌어야 되고 운동장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를 가끔씩 일어나긴 하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뭐 과거에 뭐 군대식 훈련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운동회 같은 행사를 제외하고는 너무 거대한 이벤트다. 이게 정말 모든 초등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너무 거대한 이벤트여서 이것은 어느 정도 재편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이 쓰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여기로 찾아올 수 있는 성인, 노인들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학교가 나타나 있는데 학교를 주로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들을 구분을 하려고 했는데 2층에서는 여기 운동장 스탠드 위의 레벨, 1층에서는 운동장의 레벨, 여기 아래에서는 지하의 레벨인데 그냥 이것들을 계단도 없이 그냥 분리해 버리자. 초등학생들이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다른 집단들이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다 같이 섞여라라는 접근법은 아니었어서 대신에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지금 학교에서 이 파란 동그라미가 수직적으로 있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나 1층에서는 물로 연결되는 작은 제가 수영장이나 늪이라고 명명했던 곳들인데요. 1층은 시간대에 따라서 학생이 쓰거나 아니면 성인들이 쓸 수 있고,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등학생들이 사용하지 않고 주변 조직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혹시 저도 말해도 될까요? 그 유나님이 준비해 주신 질문지 2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혜성이 형이랑 중간 지나고서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저도 주제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은 그 저희 건축에서는 뭐 도요이토의 도쿄 노마드 걸이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요즘에 뭐 디지털 노마드 얘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서 사실 노마드는 그 자본주의에서 뭐 중산층 이상 정도 되는 어떤 본인의 의지로 자유롭게 그 소비를 적당히 해서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거라면 사실 지금 혜성이 형이 뉴스에서 그 가져왔던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거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경제적인 약자들에 가까운데 이런 경제적 약자들이 어딘가에 가서 가꾸는 사람들 예를 들면 토레다비드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살만하게 가꿔도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계층 분리가 고착화돼 있으니까는 이거를 이 사람들 내쫓는 것도 너무 쉽단 말이죠. 이 기후 유목민이 어떤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안정적으로 거기를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결국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계층이 분리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영리하게 섞을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농담으로 했던 얘기는 전기세 아끼려고 올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전기세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카페만 가도 시원하니까는 뭐 몇천 원 내면은 굳이 저 사람들 안 보고도 자기 거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를 찾아올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필연적으로 여기를 상주 인구가 존재해서 기후유목민은 사실은 상주 인구는 아닌데 사골공원에 오는 분들처럼 거의 반 상주 인구 같은 사람들이고 대신에 그 중산층 이상의 어떤 계급으로서 여기를 소셜믹스 해줄 수 있는 그 계급은 여기 상주 인구로 있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혜성이 형이 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다 집에 에어컨도 나올 거고 그럼 여기 학부모들 입장에서 반대 여론도 있고 이럴 텐데 이거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지? 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헌집 다오 새집 줄게 이런 것처럼 학교라는 기존의 시설이 사실은 인프라 개념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딱딱하고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변화를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콘담 교실이라던가 새로운 학교 설계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운동장에 이런 그 새로운 시설을 하나 넣어줌으로써 여기를 오히려 쾌적한 교육 공간을 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럼 학교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학교를 기회농민들이 여기서 나오는 냉기를 파이프로 배송받아서 시원하게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진짜 소셜 믹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형이 이거를 결국엔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 사용을 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단일화 돼가지고 다양성이 없어져서, 또 어떤 정책적인 이유가 있을 때 이 사람들 혹은 평생 교육한다 대상자로 여기를 데려왔던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했었습니다. 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뭐 스스로의 덫에 걸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설정한 주체들이 유목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유목하는 동안의 행위는 무엇일까? 유목하면 떠돌아다니는 모습이 상상이 되긴 하는데, 어느 도착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계속 했었는데, 나중에 결론으로 내렸던 교육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소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항상 어떤 프로젝트에서든 설정이 되는데, 그게 유목과 어느 정도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은 지하 주차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만 흐르고 있는 작은 물길, 큰 웅덩이, 그냥 그것만 둬야겠다. 다른 더 설명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설계를 다 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한테는 더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그 소셜 믹스를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발랄하게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정말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으면은 차라리 극단적으로 잘 꾸몄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되게 좋거든요. 얘기해주신 그 초등학교 얘기도 학교에 대해서 답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고, 뭔가 제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던 퍼즐이 있는데 그 얘기랑 되게 다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 전에 프랙티컬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전기세 얘기 아까 그 진 씨가 하셨잖아요. 만약에 프로그램 얘기를 세부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담을 것인가, 만약에 이런 얘기로 이제 넘어갔다면은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은행 간다라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예전에는 그 더워서 은행을 간다는 게 그 어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고 되게 흔한 표현이었어요. 말 그대로 거기에 에어컨이 있고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니까 가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 노약자로 따지면은 카페가 상당히 낯선 공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에어컨이라는 걸 잘 틀지 않은, 그냥 몸에 배이지 않아서 에어컨을 안 트는 것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네. 그런 관습적인 부분이나 특히 계층적인 얘기를 사회적으로 하고 싶다면 그 방향으로 갔다면 섬세하게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정한 밀도로 도시에 존재하는 소형으로 다발적으로 있는 시설인 반면에, 여기는 반대로 대형 공간이고 굉장히 집적돼 있다는 것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그게 주는 뭐 감각도 다르고. 제가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사례를 하나 아는데, 이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건축적으로 유명한 사례는 아니고요. 부산에 제 고향이랑 가깝고 어렸을 때부터 가던 데라 아는데, 자갈치 시장 근처에 롯데백화점 광복점이라고 있어요. 일단 엄청 크고 백화점이니까 다 닫혀 있거든요. 재밌게도 그 백화점이 증축한 그 별관 같은 곳에 중간에 그 세계 최대 그 인공 폭포 뭐 분수쇼 이런 걸 한다고 광고를 엄청 했었어요. 그리고 물이 흐르죠, 그러면? 물이 흐르고 중간에 물이 고인 곳이 있고, 물이 계속 내려오고, 당연히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어서 공간이 시원하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원래 중앙동 쪽에 그 용두산 공원이라고 큰 남산타워 같은 탑이 하나 있고, 고지대 공원이 있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모였었는데, 거기 모이던 어르신들이 다 백화점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생긴 뒤로. 그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물이 있는 그 공간 의자마다 어르신들이 자주 오고, 백화점에서도 크게 내쫓을 생각은 없고, 쇼핑 같은 경우에는 층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져서 시장 같은 분위기를 더 조성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사실 막 유토피아적이거나 낭만적인 풍경 아니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싶은 상황인데,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 도시에 존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랑 그 조건이 너무 많이 일치해가지고 생각이 바로 났거든요.
근데 그 상황의 한계는 그냥 거기서 끝이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의 한계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공원에서 그쪽으로 어르신들이 모였고 어르신들이 그 낯선 그런 백화점이 연출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상황 뭐 분위기나에 더 갇혀 있게 되었고 그게 뭐 탑골 공원이나 그런 외부에 있었던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뭐 장기를 두고 하는 풍경이랑은 다른 비현실적인 풍경일 수도 있고 뭐 그 상황이 주는 어떤 뭐 미묘한 서스펜스 같은 게 있긴 할 텐데 그게 뭐 뭔가를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유목민이라고 하면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유목민들이 머물면서 어떤 것이 더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이 유목지를 가꾸면서 그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바꾸고 하는 건데 탑골공원이나 그런 아까 말한 용두산공원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모이면은 뭐 장기판이 깔리고 뭐 바둑이 깔리고 뭐 그분들이 좋아하는 뭐 먹거리들이 있거나 그 대화를 나누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이 마련이 되는데 그 백화점에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는 힘든 게 보였거든요. 문화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환경과 감각 보통에만 그분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고 그분들이 이때까지 가져왔던 문화적 환경과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방식에는 마이너스로 보였다는 말이죠. 음,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프로그램으로 갈 거였다면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정하지 않았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가지를 마무리하고 음,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프로젝트가 평면 생긴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탑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기후를 다룬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물을 가지고 냉각을 하는 이제 과학적인 설비라는 것도 그렇고 시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브컬처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어떤 감각적으로 호소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특히 내부에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커뮤니티를 만들고 뭐 층별로 믹스가 되고 뭐 교육이라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그림이 빠지고 보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도시 친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시설이 되려고 하면 아까 보여주신 아파트 수영장처럼 되게 수평적이고 넓은 환경에 예를 들어 청계천 같이 막 물이 구경이 있고 그런 방식의 랭귀지들을 도입하는 게 직관적이었을 텐데 굳이 탑을 고수를 하고 파이프라인과 물 같은 것들이 흐르는 게 넓게 웅덩이 같이 이제 수평적으로 넓은 범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형으로 건물 속으로 파이프라인으로 팍팍 꽂히는 것도 되게 포에틱한 그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기후보다 위기에 더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게 되게 이머전시한 시설이고, 뭐랄까 제가 보기엔 이게 거의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아포칼립스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정도의 네, 그 HSBC 그 레퍼런스를 들어주신 것들이 다 네네. 엄청 모뉴멘탈하게 생겼어요. 블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 있는 구조물도 거대한 외계인이 막 세워놨을 것 같은 막 엄청 거대한 파라메트릭 디자인으로 할 수 음, 있는 종류의 우리가 학생 파빌리온 만드는 조그만한 거를 거대한 스케일로 키워놔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HSBC 그 노먼 포스트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물인데 그거 지하 완전 우주선 밑바닥처럼 생겼거든요. 그거 되게 그 낯선 느낌이에요. 그게 시장이 그렇게 깔리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음, 자하디드 공간 밑에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게 그 음, 랭귀지 자체가 위쪽에 면이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쫙 그 치고 올라가면서 그거를 꽂아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타고 위로 딱 올라가면 내부 공간이 쫙 펼쳐지는 게 그 공상과학적인 느낌을 주는 건물이거든요. 또 이게 하필 선택하신 그 형태가 냉각탑이라는 게 저도 마음에 계속 걸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초등학교를 선택하신 것 자체도 궁금했는데 그 답변이 전곡을 찔렀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도시에서 실제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음,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가 대피 시설이 학교거든요. 네. 민방위 훈련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한국 일본이 이 특수한 뭐 문화적 배경을 공유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진이 났을 때 일본에서 학교 운동장으로 대피를 하고 이제 음, 한국에서 뭐 무슨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다 뭐 훈련을 한다 이러면 이제 학교 운동장으로 대피를 하고 도시에 일정 밀도로 존재하고 있고 음, 사람들이 사건이 터졌을 그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오거나 뭐 그런 한 그 긴급한 재난적인 상황일 때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 또 학교예요. 음. 강력한 그런 것들이 그런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모여서 되게 뭔가 그런 감각을 공통적으로 형성하는 게 있지 않나 어, 네, 방금 이제 유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어떤 뭔가 서브컬처적인 감각에 호소하는 말씀하셨는데 오른쪽 하단에 저희 모형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맡았던 게 큰 스케일의 모형인데 저 사일로 파트는 그 최지훈이라는 친구가 전적으로 담당했고 저는 나머지 슬라브들이랑 이런 거를 하는 거였고 그거랑 이제 전시되었는데 그거 이렇게 계획이 계속 바뀌었어요. 사실은 비용이랑 어떤 실질적인 효과 이거 효용을 따지다가 또 계속 취소하고 하다가 공교롭게도 이 혜성이 형의 원래 계획과 완전 반대로 그
그 사이언스 픽션적인 상황이 이제 모델에서 나왔는데, 이게 위에 있는 슬라브를 못 만들고 그냥 1층이랑 지하만 놓고 사일로가 박히니까 사일로가 엄청나게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걸 그 슬라브가 가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다 혜성이 형이 그 갖고 있던 이끼 죽은 거를 심자 조경으로 해서 그 말라 비틀어진 이끼를 거기다 쫙 깔았더니, 그러니까 무슨 저기 좀비 아포칼립스 와서 아무도 없는데 버려진 발전소에 우리가 온 것처럼 이게 모델이 잡혀버리니까는, 실제로 그 크리틱 받을 때도 이게 뭔 의도가 있냐라던가, 아니면 뭐 설계랑 다른 것 같다라던가, 이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뭔가 혜성이 형이 확실히 좀 본인이 마음에 드는 어떤 이미지랑 뭔가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업이랑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릴 때마다 본인이 그 이끌리는 뭔가 이미지나 혹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내놔, 얘네들끼리는 일관성이 있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말로 설명하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것 같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확실히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 없다라는 얘기가 제 그 짐작의 그 정점을 찍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저 모델 저거 직접 봤거든요. 그 사일로라고 하면 콘크리트가 사실 뗄 수 없는 그 재료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스켈레톤으로 그 트러스로 있으니까 이게 그 뼈만 남았을 때 걔가 주는 그 감각이랄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프로젝터를 작동을 해가지고 유리로 다 덮이고 내부 공간이 밀폐가 되고 서큘레이션이 일어나고 뭐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 이제 적어도 모델이 주는 그 감각, 특히 아까 말한 그런 파국적인 이끼를 심었다 뭐 이런 실제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이미지들이 뭔가 이거는 분명히 본인이 느꼈든 말든 이게 그 감각적으로 풀고 싶었던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뭐가 존재한다 어, 라는 걸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공교롭게도 제가 거의 이 전시에 비평 써달래서 쓴 게 거의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글로 써놓은 거랑 이미지로 말하는 거랑 그다음에 도면 그려놓은 거랑 다 우리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건데,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이자 무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할지를 바라보는 거울로서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졸전 때 도덕적인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못지않게 내가 그려놓은 이미지들이 나도 모르게 말하고 이제 그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개인에게 중요한, 그걸 바라는 게 개인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좀 찾아서 그걸 가지고 뭘 할지 고민하는 게 분명히 보람이 된 일이고, 졸전을 내가 해놓은 걸 보고 내가 진단을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짜 좋은 말씀인데요. 저 졸전할 때도 비슷한데, 저는 크리틱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이미지 만든 거 보니까 하고 싶은 공간이 그냥 있는 애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음,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좋았어요. 음, 그래서 저도 생각나는 걸 일단 말씀드리면, 두 분이 느꼈던 그 감각이 저를 도와줬던 재훈이를 제외한 친구들의 그 느낌과도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장난으로 했던 말이 이건, 재훈이가 정확히 기억할 수도 있는데, 브루탈리즘을 아, 지향하는 네오 퓨처리즘?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자아낸 게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재훈이가 얘기했던 그 괴리도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살에 와닿는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엄청 현실적인 접근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결과물로 나온 게 되게 낯선 혼종처럼 보이는 것이 나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왔던 최근의 이슈들을 봐도 그 아파트 단지의 수영장 아니면 큰 이 지붕이나 HSBC 밑이나 아니면 뭐 잠실타워에서 냉난방을 배관으로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한데 모이면 이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낯섦이 차라리 저는 더 만족스러웠는데 이게 고민이 됐던 게 처음에는 이걸 엄청 발랄하게 보여야 나중에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이것에 대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번 학기 들어서 더 그랬는데 많이들 이렇게 한다면은 거꾸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투시도를 랜스케이프로 뭐 졸업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기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번에 그럼 랜스케이프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랜스케이프의 그 밝고 화창하고 뭔가 다 웃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정반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그냥 다 라인 드로잉하고 사람도 더위를 잘 이겨내고 견딜 것 같은 사람들로 찾아서 넣어봐야겠다. 근데 그게 발랄함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도 되겠다. 그래서 재현이가 말했던 그 괴리를 만드는 결과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끼는 사실 죽은 건 아니고요. 이게 물을 주면 그렇죠. 물 주면 살아나죠. 그런 상태에 있는 잠자는 이끼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그 김흥도를 픽을 했을 때 같이 옆에서 작업하는 중에는 사실
뭐 본인의 미적 취향이겠거니 하고 사실 넘기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크리틱에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놓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니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아, 이게 시대는 되게 차고적일 수 있는데, 저들의 옷차림은 미래에 더 걸맞다? 옷차림과 저 행태는 이게 나타날 가까운 미래에 더 걸맞는 게 아닐까. 반쯤 좀 풀어져 있고, 흐늘흐늘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시원한 영역이라고 했을 때 저 정도의 그런 옷차림으로 무엇이든 그냥 길바닥에 들어앉아서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유목의 장소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적합한 그림이었고, 이걸 좀 세워서 잘 쓰이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게 오히려 더 고독해 보이는, 조금은 적막해 보이는 모습으로 보이게 됐던 것 같아요. 거죠. 그 로스트 테크놀로지 상황인 거죠. 에일리언한 그 인프라스트럭처나 과거의 구조물이 있고 음, 혹은 시대가 굉장히 지났는데 이게 뭐 문명이 바뀌고 전혀 다른 시대적인 맥락이나 아니면 음, 뭐 이 클리셰적으로 얘기하면 핵전쟁 같은 게 일어나서 뭐 문명이 다 엎어져가지고 옛날부터 다시 그 문명을 복구한 사람들이 그런 굉장히 미래적인 구조물 속에서 살아갔을 때 나오는 그런 감각적인 게 사실 서브컬처 쪽에서는 흔하게 다뤄지는 느낌인데 그런 느낌을 쉽게 받죠. 저 이미지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묘사하는 것들이 하여간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인의 선택들이 아, 일관성을 얻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본인이 그거에 대한 확신을 일찍 가졌다면은 물론 시작은 그런 뭐 커뮤니티 얘기를 하고 뭐 교수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고 뭐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서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요. 네. 그랬을 때 그걸 느꼈다면은 그 느낀 걸 굉장히 세련되고 정교한 방식으로 저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합기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얻은 이런 다양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일관적인 풍경, 감각, 그리고 SF적이거나 그런 사일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재미있는 재료고 이제 그런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그런 리서치나 소셜한 부분보다 어떻게 그 유목민이라는 주제와 SF적인 게 어떻게 정교하게 발전을 해서 의미 음,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낼까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재료를 가지고 있었고 이 재료로 진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졸전이 다 끝났지만 그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 그게 이제 나중을 위한 재료도 될 수 있을 거고. 네, 이 프로젝트를 전시 때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는 이건 3년을 봐야 하는 프로젝트 같다, 이러면서. 졸업전 때 사실 뭔가 초중반에 생각했던 것들이 결과물에 나오지 않았던 생각들이 나중에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들이 있어서 이건 지금은 1편이고 나중에 다른 것들이 더 나와야 완성이 될 것 같은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크리틱 받으면서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그 당위성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증거 그런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이 가정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냥 저 스스로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어, 이건 그냥 좀 교수님과 다른 듣는 사람들을 많이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 게 좀 아쉽기도 했어요. 그런 노력을 해봤지만 처음 봤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야 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더 극단으로 가도 좋았겠다. 그게 좋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극단으로 가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그 프로젝트를 아까 말했듯이 설명하는데 교수님들이나 다른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대 뭐 한강에 있는 뭐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 현재의 인구 통계학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 김홍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저 건물 안에 있는 게 말이 되려면은 한 뭐 몇백 년 후의 미래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음,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맥락은 지금의 서울이 아니라 오히려 음, 그 몇백 년 뒤의 상황을 가지고 와서 음. 교수님 사실 그때 이렇게 된다면 이게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네. 밀어붙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거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신뢰하는 방향성으로 디벨롭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뭐지 모든 사람들이 저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그 5년간 배우면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던 얘기들이 있고 이제 교수님들이 크리틱을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세상에 어떤 재밌는 작업이 있고 내가 사실 바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바랬던 건 이런데 그걸 실제로 했던 비슷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단하다고 말해지는 작품들은 흔히 룩앤필을 가지고 있고 온 바이브를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게 그런 내가 생각했던 나도 모르던 그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어떤 의미 있는
양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하고 좋은 작품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을 볼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막막하게 보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재밌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모형을 일단 그렇게 크게 만든 거에서 의사소통하는 게 되게 컸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아, 네. 너무 크게 인상을 좌우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뭐 인상을 좌우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 어느 정도 이제 작용을 했을 것이다. 방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재현이가 졸업 전에 대한 고민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그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방향을 틀어서 정교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냉각탑이나 그런 타워, 그다음에 되게 내부로 집적된 시설이 이런 효용성을 가지려면 아까 말했듯이 기후가 주는 공동 감각이나 고통 같은 부분이 훨씬 더 강렬한 미래를 좀 바라보는 상황이 전제가 된다고 느껴지고 음, 저 제줄점도 사실 거의 그런 건데 되게 집적돼서 내부에서 거의 도시를 따로 만들고 있는 시설 같은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게 한국의 환경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백화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몰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대체적으로 교통 인프라와 연결이 되고 밖에는 사람이 더우면 없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사람이 많고 음, 여기서 그 냉각탑은 더욱 더 극단적인 형태고 그게 실제적으로 내부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하는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외부와 전혀 완전 단절된 내부의 독단적인 기후 환경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발전을 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다. 이제 말 맞다나 무슨 막 진짜 그 바깥이 다 멸망해 있는데 내부만 엄청 유토피아적인 뭐 그린하우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뭐 중동 쪽에 돈이 많은 나라들이 하는 건축들이 이게 그 판타지인가 싶을 정도의 프로젝트를 발표를 막 해요, 보면. 그리고 음, 나온 어느 정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물이나 앞으로 만들어낼 것도 상당히 그런 건축들이 있을 거고 음, 그리고 제가 그 설문지에도 적었지만 그런 쿠라스가 뭐 한창 건물로 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피터 비토리오 아우렐리라고 동기들 사이에 몇 명 사이에서 되게 유행한 그 책이 있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완결된 건축들이 어떻게 그 분도 같은 걸 이루면서 섬처럼 연합해서 존재하는가 뭐 그런 역사적 뭐 건축을 뭐 다룬 그런 책이거든요. 음, 그런 방향성들이 이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고 하면 내부의 그 아트모스피어가 어떨까?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츄에이션 그런 이벤트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이제 그런 SF나 뭐 디스토피아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한 편 에피소드로 이런 건물이 있으면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음, 이런 거. 네. 그리고 네, 설국 열차 같은 그런 기후 재난물도 그렇고 열차 속에서 발생하는 그 시츄에이션과 이벤트가 이제 바깥에 완전 극단적인 기후 재난이 닥쳤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뭐 여기서는 건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그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 식의 묘사가 그런 랭귀지를 이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묘사하는 방식을 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서 그 설득하는 그림을 그 구체화하고 발전을 시켜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체는 그런 거겠다. 뭐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1년에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아니면 영화 같은 것들을 다 잘 마련을 해서 보여줬으면 어떤 현실적인 여건을 떠나서 생각해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건축의 그런 오브제라든 인프라스트럭처가 존재함으로써 나오는 이벤트니까 그 프로그램도 뭐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이 이제 사람들을 어떤 상황으로 밀어넣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음, 이제 음, 그런 매체들이 있다 뭐 이런 데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젝트와 이런 건축물과 이런 세팅과 이런 배경을 선택했을 때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에서 하는 국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선택했다면 그것에 맞는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건축 미술 그 내가 취할 수 있는 레퍼런스는 무엇인가는 항상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후반부 작업만 할 수 있는 이탈은 한 학기가 또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공모전을 나가셔도 되고 네. 또 진짜 뭐 열정이 있다면 시간 있을 때 개인적으로 조금씩 해도 되고 음, 네, 방학 때까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쉽다. 다 돌전이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그 체력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과 함께 복잡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설계를 하는 것만 해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음, 상황에서 의사결정이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찬찬히 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음, 그 음, 후배들과 그런 교수님들의 의견과 그런 온갖 복잡한 커뮤니케이션과 노력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나온 결과물이 음, 결국 내가 봤을 때 다시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기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음, 이번에 그래서 전시를 다시 하는 것도 그렇고. 음, 네, 그래서 저는 뭐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어쨌든 저라면 이제 그런 걸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질문지랑 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의도한 것과,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느꼈어요. 방금 말씀 들으면서.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 질문지 1번에 그거랑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하면 처음에 이게 어떤 집적된 시설, 이렇게 하나의 개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도시 안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냉각탑을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건축화된다고 했을 때 그때 단순하게 만들어봤던 단면이나 평면은 이거였는데 저는 이게 어떤 집적화된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정의 형태고 단면도 되게 익숙하게 보이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 같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건물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 더 넓은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해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게 어떤 집적된 시설로 보여졌다는 점에서 내 의도가 거꾸로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집적의 반대를 지향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하나의 개를 만드는 것도 맞는데 이게 이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하는 것도 맞는데 저는 이게 어느 하나의 공간에 갇히지 않고 자발적으로든 타의에 의해서든 갇히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뿔뿔뿔뿔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런 장면을 좀 상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또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방금 들었어요. 1번 질문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신 게 하늘은 천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 저랑 되게 가까운 비슷한 거의 같은 생각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냉각탑이 하나의 개를 만들고 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도 맞는데 넓게 보면은 이 냉각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어도 열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있는 이미지들로서는 그게 설명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다 이것과 멀리 떨어진 부분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그게 지금의 한계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 질문지의 말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그 지점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의식과 무의식의 싸움 같이 막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발표하실 때도 제가 들었을 때 그런 주변을 향해서 풀어 헤쳐지고 이 시설이 줄 수 있는 효과가 펼쳐지기를 바랬는데, 음, 진짜 그 이미지들이나 모든 매체들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시원하다, 다 일로 와라, 약간 이런 느낌. 그쵸. 특히 저 밑에 아까 빨간 이제 위성 사진에 네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저 그림은 뭐랄까 정말 과- 강렬한 피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의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의 그런 뭐 느낌을 주는데, 근데 저는 그 지점이 또 건축적으로 그 중요한 게 또 있다고 봐요. 이게 그 의식적으로 뭐 그런 걸 풀어 헤치려고 이제 노력을 뭐 했겠지. 그런데 그 아까 처음에 그 단면에 아트리움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자주 보는 단면이잖아요, 저게. 네. 근데 그게 자주 보는 단면인데 저 단면이 되게 힘이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 공간이 굉장히 유형적이라고 해야 되나? 저 음, 아트리움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백화점이랑 미국에 있는 대형 호텔 뭐 그런 거거든요. 음, 저 형태가 바로 일단 굉장히 외부랑 단절된 걸 만들기 좋은 형태고,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센터에 있고 이제 음, 층별로 이제 다른 그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고 층별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지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게 그 센트럴한 중간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내부 집중적이고 내향적인 공간이고 밖을 쳐다볼 새가 없는 그 단면이거든요, 음, 저게. 음, 그렇죠. 네. 아, 이게 중간에 이게 형태 자체가 그 말씀하신 내용에서 굉장히 이제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런 저런 공간적인 단면이나 이런 탑의 형태가 주는 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음, 유형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형태가 다 그 센터가 있는 형태들이잖아요. 그 네, 센터가 있는 형태면 기본적으로 이건 몰스밖에 없어요. 센터가 있는 형태를 선택했는데 내가 주변을 풀어헤치겠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주변을 풀어 헤쳤던 역사적인 사례를 분명히 참조해야 됐을 것이고 그 주변을 풀어 헤칠 수 있는 형태를 참조했어야 했을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혹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를 내밀화된 것으로 이제 바로 만들어버린 거죠. 당연한 거지만 되게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공간의 형태가 주는 공간의 타입이 주는 그런 아트리움 형태나 센트럴한 형태나 탑이라는 형태가 주는 게 이제 그런 어쨌든 공간이 어떻게 그런 그 방향성과 그런 내밀함이나 단절을 만들어내느냐를 좀 더 그 시리어스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한 얘기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게 그런 그 컬처럴한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그 건축가들이 더욱더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탑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말씀했듯이 영화나 뭐 책이나 뭐 그냥 도시에서 보거나 하면서 그런 탑이 지닌 형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문화적인 배경 지식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리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뭐 저런 스파이럴한 그 나선의 그런 동선이 감고 휘몰아쳐서 올라가는 형태?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그런 위쪽에 접시가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이게 사일로처럼 가진 형태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렬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뭐 발전소 같은 걸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거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간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 그 반대로 이제 그걸 오히려 우리가 건축을 풀어나가는데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자 재료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그 탑이나 모뉴멘트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 단순히 그런 뭐 맥락을 가지고 세우고 뭐 그런 것도 뭐 있겠지만 특히 그런 사일로는 진짜 강력한 형태, 강력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사실 우리가 발전소에 직접 갈 일도 별로 없고 뭐 우리가 발전소에 가서 뭐 일해볼 일도 없고 뭐 발전소 주변에서 사실 별로 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냉각탑이 있으면 우리가 그 냉각탑을 보고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쫙 이제 늘어서게 돼요. 그게 그 이야기가 프로젝트를 감싸고 돌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특히 그런 형태를 취했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파이프라인과 같은 물 같은 것들도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런 뭐 웅덩이나 뭐 천 같은 게 아니라 물이 저런 식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당연히 연상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의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그 내 프로젝트가 그 형태를 내가 선택함으로써 내 프로젝트가 그거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가진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축이 지닌 재밌는 부분이자 무서운 부분이지 않는가 하고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좀 전폭적으로 유형의 문화적인 측면을 가지고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서 네, 얘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하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형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혜성이 형이 이 사일로 말고 그 석빙고에 있던 그 섹션에 어떤 꼬투리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일로는 요컨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심 축을 놓고서 회전해서 만드는 형태라면 이제 석빙고는 익스트루드에 가까운 형태였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라는 것이 성냥갑이고 여기다가 사일로를 놓으면은 직선과 원이 뭔가 평면상으로 봤을 때 놓이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익스트루드 형태를 골랐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박스로 이 건축 면적이 꽉 차고 가운데 길이 이렇게 뚫리는 방식으로 중정 같은 게 만들어졌을 거고 그러면은 밖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에 대한 인지나 혹은 실제로 뭐 평면을 짜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혜성 형이 사실 제가 왜 사일러스 물어봤을 때 그냥 더 좋다고 했고 사실 저도 앞에 봤던 그 중간 발표 때 만든 저 단면이 저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뭔가 익숙한데 낯선 거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어서 그렇게 하세요. 뭐 그냥 저는 더 묻진 않았는데 뭐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무의식적으로 사일로를 골라버린 게 그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그 이제 그 분절점이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저 유형을 가지고 온 게 훨씬 더 많은 방향성을 만들고 훨씬 더 많은 그런 동력을 만들어내 버린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 수많은 내가 해야 될 이야기가 내가 만들어내고 교수님을 설득하고 친구들에게 논리적으로 이 형태를 말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저 사일로의 형태가 나왔다면 그 형태를 내가 채택한 순간 굉장히 많은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프로젝트.
네, 맞아요. 처음에 지금 이 자료들에 안 들어있는데 석빙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양과 서양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석빙고도 이 냉각을 위한 시설이었어서 초중반까지 같이 봤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의 전략은 이 두 가지가 뭐 독자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낄 수도 있고 그런 걸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사실 선택의 근거는 굉장히 또 단순한데 석빙고는 이렇게 냉기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온도를 내려줄 수는 없는 시설이었어요. 전 그게 그냥 보관용이요. 사물, 음식을 보관하는. 근데 냉각탑은 그 대류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식혀주는 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그때는 이 온도가 높아질 미래에는 온도를 적극적으로 식혀줘야 된다. 30도를 28도, 27도 이렇게 내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26도에 좀 이렇게 깊숙한 곳을 26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에 집중해야겠다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의 선택이 다 결정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근데 방금 재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원과 선인데 그런 선택을 했으면 선과 선이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 석빙고의 굴뚝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이 탑보다는 훨씬 더 작아서 더 사람에게 친화적인 무언가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알게 된 사례로는 그렇게 지하에 통로가 있을 때 위에 대류를 이용해서 단을 좀 만들어서 튀어 오르게 해서 공원처럼 쓰고 바람 새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만든다는 게 사실 그게 더 현실에 가깝고 좀 더 살에 와닿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제 하면서도 생각에는 네. 네, 말 끊어서 죄송해요. 먼저 다 말씀해 주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골랐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석빙고 골랐으면은 스케일 5배 뻥튀기 해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못 쓰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 저의 심리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네요. 거의 네. 상담사 아니었나요? 저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냥 혼자 제 방향성을 생각한 게 너무 재밌어서 저도 어쨌든 뭔가 일관성이 느껴진다는 거는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확실했기 때문에 아, 그런 지점들이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그 평문에서는 되게 좀 글들을 다 읽어보긴 했는데 조금씩 짧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그때 생각으로는 조금씩 더 상상을 해서 더 써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이 그런 아쉬움을, 갈증을 많이 해소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얘기 쓴다고 개별 작품 리뷰도 못했거든요. 지금 알고 계시는 것과 저의 생각에 대한 추측과 예상들을 다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는 게 저는 이 자리가 필요한 이유라고도 생각이 들고 맞든 틀리든을 떠나서 맞으면 더 당황하는 거지만 뭐 그게 맞지 않더라도 되게 더 그 비평이 풍부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되게 그러니까 네. 이야기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원천이 저는 그래서 이런 도면 이미지 그리고 그 이제 외부 그런 나도 몰랐던 이미지들과 연결된 뭐 과거의 레퍼런스 이런 것들로 그런 이제 이야기의 뭐 거미줄을 늘려 나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더 원하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작품에 대한 비평으로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탐구의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 건축을 하려면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음, 이게 대담이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의 이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때의 무의식이 보존되는가. 네, 진님이 네, 엄지를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흉내라는 마무리를 뜻이겠죠? 저희도 진짜 압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저도 혜성님 말씀에 너무 공감해가지고 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나님은 내년에도 또 후배들을 비평해 주세요. 혜성님이 자리 만들어주시나요? 저는 아직 어려서 안 될 것 같아요. 경험이 쌓여야 될 것 같고. 네. 진짜 저는 진짜 좋고 감사한 자리라고 생각. 네. 감사합니다. 네.